사잇값 정리입니다. and 두 번째는 뭐냐?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사잇값 정리와 최대 최소 정리가 있어. 그러면 사잇값 정리와 최대 최소 정리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최대 최소 정리는 자 봅시다.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됐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끝. 이 최대 최소. 이해돼? 자 무슨 말이냐? x 이퀄 a야. x 이퀄 b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그러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이해되세요? 그게 뭐가 돼?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이해되니? 자,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누가? F가. 그러면 항상 뭐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뭐한다?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끝? 오케이?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거란 말이에요. 쌤 항상 그래요. 만약에 x 이퀄 1이 여기 있고 x 이퀄 4라는 구체적인 수식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상수함수면요. 이들 봐봐. 올백 맞았어. 최대가 얼마인데? 최소가 얼마인데? 됐지? 무슨 말이겠어? 상수함수다 하더라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같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값입니다. 요런 형태도 된다. 끝! 최대 최소 정리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건이 뭐야? 이 조건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되면 무조건 최대값, 최소값 가진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이값 정리. 이제 여기서부터 사이값 정리에서부터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는데 자 조건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닫힌 구간 AB에서 얘가 연속입니다. 여기와 동일합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여기도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야. 둘 다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데 자 뭐야? A에 대한 함수값과 B에 대한 함수값이 다르대. 됐어? 자 그러면 x 이퀄 a가 여기 있고 x 이퀄 b가 여기 있는데 자 뭐가? 함수값이 달라야 되니까 같은 지점은 찍지 않습니다. 같은 지점은 찍지 않는데 어떤 일이 항상 일어날까? 중간에 어떻게 곡선 개형이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겠지만 연속 함수가 되는 거니까 확실한 건 뭐냐? 뭐가 있어요? FA와 FB 사이에 뭐가 있다? 틈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원형은 얘야. 이렇게 되면 얘가 되면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이 있을 겁니다. 아무 값.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임의의 여기 요 사이에 들어있는 임의의 값이 있을 거잖아. 요 사이의 임의의 값에 대해서 임의의 사이의 임의의 모든
이런 겁니다. 모든 값들마다 임의의 값들마다 임의의 값 C라고 합시다. 임의의 값 C. 임의의 값 C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C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X값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죠. 오케이? 저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임의의 값 C에 대해서 C랑 같도록 만들어주는 X값이 대응하는 X값이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K.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K가 어디에? A, B 사이에 A와 B 사이에 어떻게 존재해? 무조건 존재하지. 반드시 존재하지. 그거를 수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고요. 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어? 이해되죠? 자,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닫힌 구간 1에서부터 3까지가 있어. F가 연속이래. 닫힌 구간 1에서부터 3까지 연속이 됩니다. 그럼 잘 봅시다. F1이 0이야. F2가 5야. F3이 마이너스 1이야. 됐어? F3이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딱 가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러면 연속이야. fx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2인 x가 무조건 2개다.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보통 진위 문제로 묻습니다. 이거 참이냐 거짓이냐 그렇게 묻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봐. x = 1이 있습니다. x = 3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뭐다? 함수 자체가 연속입니다. 연결이 싹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연결이 싹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1일 때 함수값이 얼마야? 0이야. 그 다음에 3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느냐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이 있어요. 그러면 2일 때 함수값이 얼마가 되느냐? 5가 됩니다. 2일 때 함수값이 5가 됩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찌 됐었던지 상승해서 이까지 닿아야 되고 하강해서 이까지 닿아야 된다는 건 확실하잖아. 맞죠? 그래서 뭐를? fx가 2가 되도록 fx가 2가 되는 건데 2가 될 수 있는 게 누구 있어? y = 2잖아요. 2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x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몇 개 존재해? 2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잘했어? 이해가 됐지? 이해돼요? 자, 다시 조건이 중요합니다. 얘가 있어야지. 닫힌 구간이 있어야 되고 연속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뭐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어떻게 또 많이 하느냐면 자, 봐봐. 이제 사이값 정리 1이라고 할게. 얘를 사이값 정리 1이라고 하고 우리가 특히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사이값 정리 2입니다. 사이값 정리 두 번째입니다. 자, 얘는 뭐냐? 한쪽 우변을 뭐로? 0으로 고정시킨 형태입니다. 왜?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야. 변하지 않고 그냥 0으로 고정시킬 겁니다. 0으로 고정시켜서 문제를 풀 건데 자, 어떤 거냐? 이렇게 된다.
봐봐. 닫힌 구간 AB에서 여전히 연속입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여전히 연속입니다. 그리고 FA1, FB의 부호가 달라 라는 걸로 대체시킬 거야. 함수값이 다르다라는 거를 뭐로? 한쪽 변을 0으로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부호가 달라로 바꿔줄 거야. 자, 부호가 달라. 여기에서 연속이다라는 것까지 닫힌 공간까지 다 동일하지만 여기는 요 부분이 요걸로 대체됩니다. 오케이? 요걸로 대체돼. 요걸로 대체돼. 그러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 FA와 FB 부호가 다르니까 부호가 다르면 그 부호가 다른 값에 대한 자 A에 대한 함수값과 B에 대한 함수값이 부호가 다르대.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뭔데? 저기 들어있는 임의의 사이에 들어있는 함수값 사이에 들어있는 임의의 y값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임의의 y값 또는 요 사이에 들어있는 임의의 y값 중에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야? 0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고정시킨다고. 자, 0과 같도록 만들어주는 k값이 반드시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 됐어? 그래서 누가 부호가 달라? 까지 나오면 뭐를? K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X값은 반드시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에서 이것을 만족시키는 어디 사이에? AB 사이에 K가 반드시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한쪽을 0으로 고정시켜서 문제를 많이 푼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한쪽을 0으로 고정시켜서 문제를 많이 푼다. 자, 어디를 한번 살펴보실 거냐면 2-5번 봅시다. 2-5번. 자, 기본 문제 2-5번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 문제 2-5번. 자, 보시면 어디 있느냐? x 세제곱이야. 더하기 x의 4승이야. 마이너스 9x고 더하기 1은 제로가 있습니다. 됐어? 자, 이 방정식의 해가 어디 있다?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3 사이에 있다.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3 사이에 해가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기본 문제. 기본 문제. 연속 문제 말고. 그 기본이야. 오케이. 연속 문제니까. 기본 문제.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가 1과 3 사이에 존재한다. 오케이? 요렇게 봐봐. 얘들아 그럼 봐.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들어봐봐.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절대 해를 못 구합니다. 해보시면 해봐. 다 찾아봐봐. 못 찾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대신에 뭘 할 수 있느냐? 해가 특정 범위 안에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유무는 어느 정도 도구적으로 알 수가 있어. 왜? 일단은 이 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닫힌 구간 AB 사이에서 닫힌 구간 1과 3 사이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뭐는 적어도 알 수 있다. 구간의 양끝값에 대한 함수값 정도는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1에 대한 함수값을 fx가 있을 텐데 fx를 먼저 잡는 거예요.
fx를 이렇게 잡읍시다. 자, 연속이야. 누가? fx라는 걸 잡았어. x의 4승, x의 3승 마이너스 9x 더하기 1이라는 이 함수를 잡았어. 그런데 f1이 함수값이 얼마인지 보고 f3도 함수값이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오케이? 그러면 1일 때는 얼마가 나올 거냐? 1 더하기 1 더하기 1 빼기 9니까 빼기 6이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27 마이너스 27 사라지면서 81 더하기 1이니까 82가 됩니다. 됐니?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야? 부호가 변했네. 부호가 변했네. 그럼 x축과는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지. 곡선이 다시 봐. 곡선이 1일 때의 함수값이 음수였어. 왜? 1, 마이너스 6이니까. 3일 때 함수값이 양이었어. 얼마? 3,82였어.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2까지 갈 때는 반드시 x축을 지날 수 있어 없어? 지나야지. 아 쌤 저는 이건 함수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건 함수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함수가 되려면 당연히 몇 번 만났는지는 모르지. 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지. 그러나 최소한 한 번은 만났다는 건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래서 끝이야. 이렇게 적어놓고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면 뭐라고 적어주면 돼? 좌측구간 AB에서 연속이고 F가 이렇게 임으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근이 존재한다. 오케이? 됐지? 알았니? 이까지 해야 돼? 이까지 해야 돼요? 자, 근데 내가 뭔가 조사를 했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2-5번에 2번 봅시다. 2번에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뒤에 x 마이너스 1은 1이야. 자 2와 3이야.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방법 두 가지로 보여줄게. 방법 두 가지로 보여준다 이 얘기야.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방법 1입니다. 사이값 얼마로? 타입 1로. 사이값 타입 1. 첫 번째 사이값 정리 그대로 사용할 거야. 자 누구? 어느 부분이야? 여기 있는 요 부분입니다. 얘를 fx라고 잡읍시다. x-1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을 fx라고 잡는데 사이값 정리를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닫힌 구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구간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데 여기 불연속이 되는 지점이 누굽니까? 1이죠. 근데 1은 2와 3 밖에 있지. 그러니까 저거는 연속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연속입니다. 왜? 연속 함수분의 연속 함수인데 1이 제거됐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는 연속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누가? F가 얼마나? 연속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F가 연속이다. 다 됐어? 됐죠? 그렇다면 뭐야? 보는 거야. F2와 봅시다. F3을 구간의 양극값을 보는 거야. 그리고 뭐만 챙기면 돼? F2와 F3 사이에 1이 있는지만 보면 되잖아. 그럼 끝이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인 거야. F2와 F3 사이에 2가 있는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F2 얼마야? F2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얼마니? 0인가? F3 2분의 3 들어갔으니까 27에서 18 빼니까 9가 되겠네. 됐죠? 2분의 9. 끝이야. 오케이? 됐어? 자, 이거 임으로라고 적으면 되겠죠.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적으면 조금 선생님이 태클 걸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F2와 누구 사이에? F3 사이에 누구 있니? 1이 있다는 걸 명시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됐니? 그러면 태클 걸 수가 없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근데 방법 2가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사이값 2입니다. 사이값입니다. 그러면 사이값 2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다른 거 없어요. 한쪽을 5로 이게 실전에서 많이 이용되는 거거든요. 한쪽을 0으로 고정시키는 거야. 한쪽을 0으로 고정시킨다. 누구를? 아까 전에 마치 1이라는 값을 사용했었던 거를 0으로 바꾸는 거니까 뭐다? 사이값 2를 사용하려면 식 조작이 조금 필요합니다. 뭐 기껏 해봤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거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주는데 그 등식의 성질이 뭐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이해만 시킵니다. 얘를 gx가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겠어? 한쪽을 0으로 만들었어. 그럼 봐. 한쪽을 0으로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이 gx가 닫힌 건 어디? 1과 3에서 1과 3이 아니구나. 2와 3에서 어디? 연속이다. g는 연속이 되는 거고 g 얼마가? 2가 g3이 얼마가? g2와 g3이 g2야. 아까 전에 뭐 f2 구했으니까 빼기 1이겠죠. 얘는 얼마가 될까? 2분의 7이 되겠지. 이거에 의해서. 끝입니다. 오케이? 됐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이해가 됐지? 잘했어? 끝이고 어디 보시느냐? 2-10번 한번 봅시다. 연습 문제 2-10번 한번 보고 바로 2분으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됐지? 자, 어디 보자고.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가 있어요. 자, 1번 봅시다. 자, 연속이야. 연속이면 FA와 FB 사이에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지.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르면 fx 이퀄 0는 어디에서? 닫힌 구간 AB에서 오직 하나의 실근이 갖는다. 실근이 존재한다.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묻는 거잖아. 자, 근데 여기서 봐. 이게 이 문제를 풀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이값 정리를 세밀하게 다듬는 거야. 자, 사이값 정리랑 다른 게 뭐 있나? 사이값 정리랑 차이가 나는 거 뭐 있어? 뭐가 차이나? 자, 연속이면 부호가 달라. 네. 채점했어? 아니, 채점을 해야죠. 답지, 아, 저기 선생님한테. 벌써 다 했구나. 채점 한번 해보고 고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고쳐보고 만약 안 되면 내려와서. 저기 선생님, 은진 쌤한테 그 답지 저기 있다고. 은진 어디 계신가? 내가 안 줬나? 은진 쌤, 요 답지 좀 주세요. 저기 뽑아놨어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봐봐, 차이 나는 건 딱 한 개야. 자, 여기서 봐. 어느 부분이야? 이쪽이야. 이까지 동일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까지는 동일해. 근데 뭐가? 부호가 달라? 까지도 동일해. 뭐? 얘와 만족시키는 뭐야? 이 부분이야. AB 사이. AB 사이 아니야. AB 사이가 아니지. 닫힌 구간 AB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닫힌 구간 AB 사이에 라는 부분도 다르고 오직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저것도 말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개만 가질지 두 개 가질지 모르잖아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거짓입니다. 왜? 판례 너무 많잖아요.
A일 때 함수값 여기 있어. B일 때 함수값 여기 있어. B일 때 함수값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가실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까지만 하고 넘어갈게. 2번까지만 하고 FA, FB랑 곱했을 때 양수래. 그럼 실근을 갖지 않는다. fx 이꼴 0 이것은 닫힌 구간 AB에서 실근을 갖지 않는다. 실근을 갖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 또 여기서도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보시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실근 가지게 그릴 수도 있잖아. A에 대한 함수값과 B에 대한 함수값의 부호가 동일한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안 된다는 얘기야. 니은도 안 되는 거고 반드시 되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10번은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드디어 3장입니다. 드디어 3장. 3장에 보면 이제 미분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미분인데, 요 미분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거. 자, 뭐를 한번 해볼까? 자, 미분을 우리가 왜 배울까? 라는 거야. 미분을 왜 배울까? 라는 겁니다. 미분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자, 미분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결국에는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미분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건데, 이제 자, 얘들아 여기 점이 딱 있어. 자, 이 점이 딱 있어. 그 다음에 점이 딱 있어. 점이 딱 있어. 점과 점과 점을 모으면 그래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제 뭘 해줄 거냐? 이겁니다. 어차피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내가 계속 가는데 그래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증가와 감소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 증가 감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씩 표현해 놨느냐, 기울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놨어요. 오케이? 기울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표현을 해놨어. 자, 일단 첫 번째 미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부터 먼저 볼 거냐면,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먼저 볼 거란 말이야. 자, 다시 미분은 배우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그래프 그리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관건은 뭐냐? 올라가느냐, 그래프가 언제 내려가느냐, 다시 언제 올라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 근데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뭐를 이용해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표현하느냐 하면 기울기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기울기로. 자, 얘들아 여기 가볼게. 이 점 있어? 이 점에서 그 다음 점으로 넘어갈 때 올라갈까 내려갈까 라는 거잖아. 그 다음 점으로 갈 때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러면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이 이것보다 이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과의 기울기가 올라가면 얘는 올라가겠지. 바꿔서 살짝 오른쪽에 있는 점이 만약에 얘보다 살짝 내려가 있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이렇게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울기로 표현할 거란 말이야. 두 점으로 표현할 겁니다. 두 점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이야.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입니다. 얘는 뭐야?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 뭐라고요?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자 A, FA라는 점이 있어. B, FB라는 점도 있어. 그럼 두 점을 연결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FB에서 FA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B에서 A를 빼는 거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 점과 이 점을 이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어 그러면 이었을 때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을 건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본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본다. 오케이? X 값이 변할 때 Y 값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변하느냐,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독특한 기호가 살짝 등장할 거야. 자, 독특한 기호가 살짝 등장할 건데 X의 증가량 또는 X의 변화량 또는 여기서는 X의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X의 증가된 분량,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증분을 델타 X라고 합니다. 델타 X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건 델타 X. 오케이? 직각삼각형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 오케이? 됐지? 이렇게. 자,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적어요. 오케이? 됐어요? 이해돼? 저렇게 적습니다. 또는 그러면 얘도 적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적기도 하느냐? 결국에는 델타 X가 누구랑 동일하니? B 빼기 A랑 동일하지. 오케이? B 빼기 A랑 동일하지. 그러면 뭐로 적을 수 있어? 아, B라는 녀석을 얘만 이항 딱 하는 거야. A라는 녀석에다가 델타 X만큼 추가하면 B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은 B에서 A를 빼게 되면은 B가 얘니까 빼지니까 계산이 되니까 얘가 되지만 얘를 어떻게도 표현해 줄 수 있느냐? F의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라고 적고 뒤에 FA라고 적으면서 밑에 델타 X라고 적은 이런 표현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면 자 들어봐. 잘 들어보세요. 평균 변화율을까지는 알겠어. 평균 변화율까지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야. 뭐야? 두 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점이 있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바가 두 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A, FA와 B, FB를 이어 그거에 있는 직선의 뭐다? 기울기를 뜻하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이 평균 변화율로는 곡선을 그릴 수가 없죠. 왜냐? 왜겠어? 여기가 만약에 A, FA야. 여기가 B, FB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평균 변화율이 주어졌으면 이만큼 간격에 해당하는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사이는 알 수가 없잖아. 이 사이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사이는 요만큼 평균 변화율이야. 요 점과 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요 정도 돼. 이걸로는
이 사이에 뭐 곡선의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갈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이 틈을 줄입니다. 오케이? 줄입니다. 틈을 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있어. 저기 이제 끝났거든. 저기 잠깐만 하고 있어. 딴 거 그 뭐고 공통주 한 거 있지. 공통영역 아까 전에 고3 거 준 거 그거 좀 풀고 있어. 자 이제 순간 변화율까지 갑니다. 순간 변화율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얘기해 드릴 거야. 이번에는 이제 순간 변화율 여러 번 적어서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다? 여전히 A, FA가 있어요. 오케이? A, FA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이번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변수를 잡습니다. X, FX가 얘도 여전히 몇 개의 점이야? 점이 두 개. 점이 두 개인데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요. 하나는 뭐가 되어 있냐면 동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하나는 동점 움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냐? 내가 아까 전에 단점이 뭐라고? 이만큼 틈이 있으니까 곡선을 제대로 그릴 수 없어 그 사이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 이 틈을 줄이는 거야. 틈을 줄입니다. 어떻게? 자,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까지는 동일합니다. fx 빼기 fa 요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요까지가 어디? A에서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 근데 평균 변화율이라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이 틈을 어떻게 해? 그렇죠.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간격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게 뭐야? 극한에 여기 이렇게 확 줄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틈이 없어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러면 뭐가 돼? 그렇지. 바로 옆에 있는 점까지 기울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점까지 기울기가 나오니까 이게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 평평해 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뭐라고 부르느냐? 순간 변화율인데 어느 순간이야? 결국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A 근처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러서 얘를 x = A에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끝입니다. 숙제는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할게. 연습 문제 2-10번, 11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번 하시면 됩니다. 연습 문제 2-5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센 한번 볼게요. 센이 센이 36, 37 이렇게 36, 37 이렇게 합시다. 36, 37 수고하셨고